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윤창희 원장입니다. 헬스라인 RA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험담과 조언이 담긴 내용들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새로 이번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미국인 환자분인데요. 이번에 새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플라케닐이라고 하는 플라케닐 항말라리아제 종류의 약물을 일단 처방을 받은 거죠.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부진피질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들을 쓰기 전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항말라리아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초반에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관절 증상이 또는 염증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항말라리아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일단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플라케닐 같은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러니까 할록신이나 옥시크로린이나 할록신 같은 항말라리아제를 쓰면서 또는 소염 진통제만 쓰는 가벼운 단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이 노우지아, 메스꺼린다는 거죠. 메스꺼린 거, 메스꺼움과 헤드에이크, 두통이 시달리고 있다. 이 플라케닐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제 복용 후에 속이 울렁거림과 두통이 나타나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 RA 헬스라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답들 해주셨는지 이제 볼까요? 이분은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복용했는가, 그리고 복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계속 조금 복용 초반에 미식거림과 두통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복용하다 보면 부작용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플라케닐 그러니까 항말라리아제를 거의 10년 동안 복용하면서 항상 두통과 메스꺼움이 나타났습니다. 꽤 많은 약물을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해 왔는데 어느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플라케닐을 포함된 양약 처방전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두통과 메스꺼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통과 메스꺼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 환자분은 이제 10년은 넘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플라케닐 항말라리아제가 포함된 약물을 여러 가지 조합으로 10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데 플라케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양약을 복용하면서 두통과 미식거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복용량이나 복용 기간에 따라서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다른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평균 이상의 복용량이 처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미식거림과 두통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평균 이상의 복용량으로 처방이 되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보다 약물 용량이 좀 많아서 몸에 너무 세게 작용하다 보니까 두통과 미식거림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치의랑 이제 약물 용량에 대해서 상의해봐라 이런 이제 조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이제 좀 아주 좋은 조언을 이제 남겨주셔서 제가 가져왔는데, 생강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생강차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강차를 마셔보세요. 메스꺼움과 배탈에 좋습니다. 위통증, 위장 문제와 노우지아, 미식거림, 메스꺼움과 위장 증상에 좋습니다. 목 뒤쪽을 차가운 찜질을 해주거나 차가운 물을 조금씩 마시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식거림과 함께 두통이 나타나신 분들은, 두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압력이 너무 위로 올라갈 때 차가운 거를 대주면은 수축을 시키죠. 조직을 잠깐 수축시킴으로써 두통과 미식거림이 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건데, 두통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뒷목이 뻣뻣한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약을 먹고 나서 미식거리거나 두통이 나타나신 분들 뒷목이나 어깨를 만져보면 굉장히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짧게 차가운 찜질을 해주거나 차가운 물을 조금씩 마시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긴 시간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차가운 거는 일시적으로 잠깐만
그래서 이분이 조금씩만 마셔서 가라앉을 정도만 해라. 그런데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생강차를 따뜻하게 조금씩 마시는 게 더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생강차가 더 잘 맞죠. 근데 이분도 지금 생강차를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추천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큐프레셔, 지압점, 침혈자리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죠. 이분이 합곡이라고 하는, 이게 합곡이라는 혈자리의 영어 표기인데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보세요. 때때로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미식거림이나 두통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차가운 아이스팩을 뒷목에 대주거나 차가운 물로 마셔서 짧은 시간 동안 해서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따뜻한 목욕을 하는 방법, 이것과 비슷한 방법은 생강차로 몸을 따뜻하게, 위장을 따뜻하게 순환을 시키면서 가라앉히는, 미식거림과 위장 증상을 가라앉히는 방법, 이 생강차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추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합곡이라는 혈자리를 미국인 환자분인데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입니다. 요 자리를 눌러주시는 거죠. 요 자리를 이렇게 합곡을 눌러주는 거죠.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쏙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곳에 쏙 들어간 곳, 여기서 누를 때 팁은 이 합곡 혈자리에서 이 다섯 번째 손가락, 이 손날면을 향해서 이 누르는 방향이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의 이 손바닥 면, 이 손날을 향해서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이, 이 지압점의 자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압을 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새끼손가락 쪽을 향해야 된다. 새끼손가락 쪽을 향해야 된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류마스 약물을 드시면서 이렇게 위장장애를 호소하신 분들, 두통을 호소하신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복용량을 본인 몸이 못 이겨내는 분들, 그러니까 몸이 체력이 약하고 위장 기능이 약하고 몸의 순환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고 나서 소화장애나 두통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많아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합곡을 누르면은 손이 따뜻해지면서 혈류순환이 되면서 위장이 움직이면서 이제 소화가 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면서, 류마스 환자분들 중에서 양약을 복용하면서 두통과 미식거림이 나타나는 분들은 위장이 차가울 가능성, 손발도 차가울 가능성이 있고 뒷목이나 어깨가 뭉쳐 있을 가능성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양약을 복용하고 나서 두통이나 위장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분들은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장장애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장기능 저하, 위장기능 약화가 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소화불량이나 미식거림이나 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양약을 복용하고 나서 미식거림, 두통이 나타나는 분들, 오늘 내용 꼭 잘 참고하시고요. 미국인 류마스 환자분들은 이렇게 합곡이라는 혈자리까지 본인들이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은 합곡을 비롯해서 침치료를, 위장을 또는 두통에 도움되는 혈자리까지 같이 침치료를 받으면은 굉장히 쉽게 좀 증상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이런 미식거림이나 두통에 쓰는 가루된 한약 같은 종류도 있으니까요.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좋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병행 치료학의 장점이 되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